팬데믹을 선언하고 네. 이틀 만에 어떤 그 주식 사는 법이라는 검색량을 최대치 찍으면서 네. 대거 유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학습 효과라고 과거의 어떤 그 데이터를 보니까는 네. 이게 금방 회복이 될 것 같고 이런 심리가 또 크게 작용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2534가? 네, 저는 어. 그 이유 자체가 이때도 리만 브라더스를 예시로 들면은 딱 이 시기에 검색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시기가 언제죠? 시기가 똑같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언제예요? 리만 브라더스가 2008년에 그 금융위기로 인해서 음. 이제 2009년, 2010년까지 이제 뭔가 주가 하락을 계속 이어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 하락세를 보고 이제 그 이후에 증가세를 보니까는 지금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 때는 회복하기까지 2년 넘게 걸렸거든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뭔가요? 미국에서 그 모기지라는 그 상품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이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의 그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대출의 어떤 그 신용 등급이 좀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대출을 막 쉽게 해주면서 그 주택 그 버블이 엄청 세지거든요. 주택 가격이 엄청 오르는데 근데 이제 대출을 갚을 능력이 다들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빅쇼트? 네. 뭐 스트립 그 댄스 추시는 분한테 네. 뭐 집 몇 채 갖고 있냐, 3채 갖고 있다, 네, 네.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는 개 이름으로 대출을 하기도 하더라. 네. 그만큼 이제 대출이 너무 퍼져 있고, 근데 이거를 갚을 다들 능력은 안 되니까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2008년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었죠. 금융위기로. 네. 맞아요. 결국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을 살 수 있게 대출의 폭 그리고 대출의 조건을 굉장히 완화시켜서 네. 모든 사람이 자기 소득과 상관없이 갚을 여력과 상관없이 집을 두세 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안 되게 되면 나 원래 돈 없었어 그리고 딱 그냥 파산 신청을 해버리니까 네. 대출을 해줬던 은행에는 남아있는 잔고가 없어서 네. 그 여기저기로 다 이제 연이어서 터졌던 건데 아. 사실 왜 제가 그렇게 여쭤봤냐면 그거와 그 시기를 겪었던 세대들은 네. 그러니까 금융 위기는 맞는데 네. 지금의 코로나는 굉장히 더 이례적이고 다른 종류의 그렇죠. 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접근하셨던 방법 자체가 그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같냐 다르냐 보다 네. 그때도 보니까 회복이 되더만 네. 맞아요. 그냥 네. 이 하나가 지금 그 주변에서 야 그 정도로 정보 보고 금융시장에 그렇게 들어오는 게 어딨어 위험해 라고 하는 건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2번의 금융위기 같은 국가적인 어떤 부도 네.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 2번을 겪었던 세대들은 그게 너무 무서운 거고 그리고 지금 맞아요. 2534는 네. 20년 전이라고 해도 네. 190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에요. 네. 2000년에 태어났으면 지금 21살이니까 네. 그러면은 1995년 정도 태어나야 네. 지금 한 25 정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들은 네. 태어나면서 뭔가 우리나라 월드컵도 하고 뭐 4강도 갔다가 뭐 싸이도 보고 막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10대 때 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고 이런 세대니까 네. 그냥 딱 그 정도 정보면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지금 그렇게 달라서 맞아요. 우리가 어떤 그 신규 유저층이라고 자꾸 20대 30대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만 보면 승자가 되는 거죠. 이거에 저는 진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나 30대는 네. 그 당시는 못 겪었죠. 근데 차트를 보고 네. 어떤 데이터를 보고 뉴스를 보니까는 이게 회복을 하네, 결국에는 오르네 라는 마인드가 이제 굳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빠르게 진입을 하죠. 여기 데이터에 나왔듯이 25세에서 34세가 가장 먼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검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뭐 지금 이제 좀 확실히 좀 다른 성격의 위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위기 상관없어요. 그냥 빨리 올랐어요. 그냥 되게 빨리 올랐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실히 기성세대들과 네. 그러니까 저보다 한 40대 이상 30대 후반 되는 사람, 30대 후반도 아닐 거예요. 한 4, 50대 되는 사람들과 20대 30대 초반 이들이 좀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우리도 왜 네. 얘기할 때 처음에 이 자료 보면서 회의하고 이랬을 때는 네. 내가 막 그런 금융위기를 예를 들면서 네네. 그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다른 약간 그런 한 뭐 30대 분들이나 아니면 와니님도 네. 아니 뭐 어차피 그게 왔다 한번 가고 떨어지면 오를 건데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왜 이 주식을 가지고 뭐 증권 하는 법 이런 거, SNS 검색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례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냐면, 이게 실제 증시 쪽에서 보기에도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이 그렇게 던졌을 때, 외인과 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어쨌든 그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던지면 약간 한번 거르거나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빨리 뭔가 치고 올라올 정도로 사람들이 늘어나서 네. 이것들을 정말 주웠다라는 거가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시장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떤 고위험 시장이라서 네. 전문가들의 어쨌든 언론 기사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약간 조금 주도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들어온 세대들은 이렇게 정보를 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언론을 또 다 믿지도 않아. 그리고 언론을 잘 안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방향대로, 그 어떤 금융 쪽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방향대로 시장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일례는 3월, 6월 얘기했지만 최근에 대선 직후에 네. 대선이 누가 되던 네. 한 차례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다. 네. 그래서 한 11월 한 셋째 주, 둘째 주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네. 그 대선 전에 모든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게. 네. 근데 뭐 안 그래. 올라. 맞아요. 계속 그냥 네. 그러니까 뭘 봐도 이례적이니까 네. 이런 이례적인 시장에서 그런 기존의 어떤 기업의 호재나 어떤 가치 투자라고 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네. 아니 당장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여행을 할 거야? 다시 마트를 갈 거야도 모르는 판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뭘까? 라는 걸 초점을 맞췄고, 거기에 이제 SNS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는지, 꼭 증시에 관련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금융 그 검색 쪽에서 어떤 키워드를 또 검색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저는 전문가들이 20대나 30대가 없어요. 그래서 네. 20대랑 30대의 마음을 잘 몰라요. 생각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제 생각엔 단순하고 제 생각엔 네. 20대도 본인들의 생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그냥 어쩌다가 이제 하고 뭐 사실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네. 그때 들어간 이유가 뭐 노후 준비, 뭐 주택 마련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게 가장 높은 이유로 뽑거든요. 네. 근데 이거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주위도 일단 집 마련, 뭐 노후 준비 이런 걸 생각하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떨어져 있네? 근데 과거에 보니까는 이게 결국에 다시 회복을 하더라.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겠다. 들어가고 나 보니까 이걸로 나중에 노후 준비해야겠다. 주택 마련해야겠다. 이걸 이렇게 계속 해야 한 거지. 되겠다. 네. 이 활동을 계속 하는 게 썩 나쁘지 않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네. 쉽게 이제 계속 틀리는 이유가 뭔가 알 수 없는 생각을 전혀 도통 모르겠는 사람들이 막 대거 들어오니까는 진짜 예전에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난장판이다. 혼잡하다.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사실 코로나라는 이슈가 어떻게 될지를 올해 한 번도 누군가가 예상이 맞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소비가 이렇게 빨리 뭔가 어떤 쪽으로 금융 쪽으로 쏠릴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어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1월 빼고요. 1월 20일 날에서 30일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생겼네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맞아요. 우리 마스크도 안 썼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을 한 게 2월 달 거의부터예요. 예, 신천지. 신천지 전후로 해서 그런 불과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아, 네. 그리고 그때 3월, 4월 이렇게 거치면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상공인 대출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래서 아, 네. 이분들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뭐 자영업자 분들이 대출을 받으시고 하면 그 연말에 이거 어떻게 폭탄이 어떻게 터질까 네. 이 얘기를 한창 하고 있었는데 딱 그때뿐이고 5월, 3월 요 앞뒤에 이렇게 보면서 증시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난 6월 이후로 보면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물론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약간 좀 모험 투자나 어떤 투기에 가깝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알 수 없는 거예요. 저희도 4월 달인가에 대출 분석하고 막 그랬었는데 5월 달에 아, 네, 그렇죠. 그때 보면 연말에 진짜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사람들 연관어 많이 나오는 게 막 캠핑 이런 거예요. 달라졌죠. 너무 빨리 익숙해지고 물론 네. 거기에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조금 괜찮았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 증시도 지금 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좀 있다면서요. 다시 아, 네, 그게 네. 사실 이만큼 회복한 것도 지금 거의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월 달까지만 해도 뭐 네. 한 4월 중후반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개인이 사는 성향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개인이 좀 파는 성격이에요. 지금 최근에서는. 왜냐면 이제 뭐 이때 덕분 사람들이 판 걸 수도 있겠고 네네네. 이제 개인이 많이 팔고 있는 추세죠. 외국인이 맞아요. 다시 대거 네. 유입되고. 근데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건 어떤 이런 그런 2534던 뭐 3544던 3539던 그런 개인들이 지금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이 3월 달에 들어와서 한 6월 달까지 굉장히 그 높아지는 주가 코스피 그런 가격의 혜택을 봤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 거기에는 뭐 빅히트 같은 주식을 사서 얼마 전에 뭐 네, 맞습니다. 환불을 해달라 뭐 이런 네. 얘기 해가지고 야 이거 얘는 환불 시켜주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주식 전문가 오래 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그런 그 주식으로 덕을 보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버은 사람들은 5% 내외다. 그러니까 지금 큰 얘기가 아니고 다들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정돈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